AI는 이미 많은 청년들에게 익숙한 상담 상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사실이 곧 충분하다는 뜻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고민을 AI 챗봇에게도 실제 심리 상담가에게도 털어놓았을 때 학생들은 무엇을 다르게 느끼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두 대화를 차례로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재학 중인 고등어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학업과 관련된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뭔가 좀 공부를 하고 싶고 대학원도 가고 싶지만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목표도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항상 좀 괴롭히는 문제는 완벽하게 잘 해야 한다인 것 같은데 완벽하게 잘해야 네. 하나요? 네. 사실 저도 이게 생각을 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네.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다는 걸 항상 네.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최대한 완벽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모난 거 없이 잘 했으면 좋겠다. 잘 할 수 있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완벽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니지만 그냥 혼자 좀 그런 스스로에게 부담을 준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혹시 뭐 부모님 외에도 뭐 선생님이나 지인들 중에 이제 고등어님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지적한다든가 훈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강압된 시선을 노출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비교나 좀 강압적인 시선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좀 칭찬이 그런 역할을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네. 오히려 잘했을 때 뭐 잘한다 하는 주위 칭찬이 있었고 거기에 고등어님은 더 부합하고자 좀 의식해서 노력을 하신 거군요. 고등어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뭔가 잘 된 것 같아도 그냥 운이 좋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세요? 고등어님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 야박하다라는 인상을 좀 받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서도 이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고등어님은 왜 자기 자신에게 야박할까요? 그냥 뭔가 항상 제대로 잘 해내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나누고 싶은 고민은 3학년 되면서 주변 친구들이나 뭐 지인분들은 약간 자신의 갈 길을 찾아나가면서 어른스러운 그런 길을 가는데 그에 반해서 저는 1, 2학년 때랑 달라진 것도 별로 없고 그게 조금 막연하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조금 특별한 어휘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른스러움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어요. 주변이는 뭐 친구들은 어른스러움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본인의 경우는 어떤가요? 제 경우는 어른스러움도 조금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방금 사용한 어른스러움은 이 발달 과업에서의 어른이죠.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직업을 가지고 나중에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는 것을 지금 좀 어른스럽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터팬님 본인의 경우에서는 지금 조금 정체되어 있다, 아까 머물러 있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꿈의 계열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인 취직 루트를 타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또 어떤 나이대에는 어떤 것을 해야지 라는 것을 할 때 저는 보통 그걸 거의 고려 대상에 두지 않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이제 이런 정의는 생각보다 일반적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했을 때 이해받기 쉽지도 않다 보니까 내가 너무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비정상적인 것일까? 혹은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예술을 하셔서 뭐 다른 사람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좀 다르고 내가 때때로는 이해 못 받기도 하고 뭐 이런 난관을 아마 살면서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매번 동일한 해명이나 아니면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피터팬님, 처음에 이제 닉네임도 제가 여쭤보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마치 주변 사람들은 어른다움을 찾아가고 있다. 피터팬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 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나오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오히려 나오님 스스로는 난 내 꿈에 자부심도 있고 적성도 찾고 있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친구나 선생님들은 내 꿈을 지지하는데 유독 가장 가까운 부모님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혹시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세요?
약간 좌지우지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근처에 있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들어가라고 많이들 하셔가지고. 부모님께 그런 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은 없으세요?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넓게 본다면 사실 나오님이 가장 지지를 받고 이해받아야 할 사람은 부모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장기간 상담이 진행된다면 전 나오님께 나는 이런 미래를 가고 싶은데 난 이거 부모님이 오히려 내 꿈을 한번 지지해주는 그런 경험이 필요로 한다. 이런 거를 부모님께 한번 내비쳐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과제로 드릴 거예요. 한 번은 사람에게, 한 번은 AI에게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학생들은 결국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기울었을까요? 각각의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요. 일단 상담사분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캐묻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조금 가지고 좀 읽어보시려는 의도가 확실히 느껴져서 살짝은 긴장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AI는 조금 더 이제 있는 그대로 들어주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 같은 경우에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AI 챗봇이랑 대화했을 때 느꼈던 장점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만 볼 수 있는 좀 일종의 기계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 단점으로는 챗봇이 많은 걸 이야기하고자 하지만 제가 말하는 그 핵심에는 빨리 도달을 못하는 느낌이긴 했어요. AI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원하는 답만 해주는 것 같고 실제로 의미 있던 건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피상적으로는 AI가 컸는데 감정적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은 상담사 쪽이 컸던 것 같아요. AI 챗봇이랑 대화를 할 때는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덜했던 것 같고 반면 이제 실제 상담사분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좀 정서적인 그런 교류도 있었던 것 같고 제 문제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서 임팩트 자체는 이제 상담사분이랑 했던 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감정적으로 접근해 주시거나 아니면 좀 울림을 주는 건 실제로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상담사 쪽이 조금 더 잘 와닿았던 것 같고 대신에 AI는 조금 더 쉽게 어디서든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편리성이나 용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학생들이 더 깊은 정서적 교류를 느낀 쪽은 실제 심리상담가와의 상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과 치료도 그렇고 상담 치료도 그렇고 이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만 한다라기보다도 누군가와 이제 연결감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 날 이해해 준다라는 이런 느낌 자체도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나를 이해해 주는 주체가 누군지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날 이해해 주는 주체가 아직까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없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해주는 건지 아니면 나랑 똑같은 살면서 뭐 고통이나 좌절감 이런 걸 겪는 다른 상담 선생님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지가 되게 중요한 차이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은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사이에서 서로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AI는 그냥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쫙쫙 나와요. 근데 상담은 처음부터 올 때 들어오는 사람의 모습, 문 닫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그분이 나와 아이 컨택을 얼만큼 하고 있냐. 그분의 모든 거를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불안도를 저희 상담사들이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대신에 AI는 그런 거를 모르잖아요. 그게 제일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은 인간만이 말 너머의 감정까지 읽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마음은 정말 심리상담사에게 향했을까요? 실제 상황이 생겼을 때는 확실히 AI를 먼저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핸드폰만 켜면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상담사와 연결하고 상담사와 신뢰를 쌓고 하는 시간이 고민을 해결하기에 당장 급급한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여유만 된다면 상담사 쪽을 찾을 것 같아요.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고 한 회기에 5만 원 이상씩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24시간 언제든 대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접근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AI 챗봇을 선택할 것 같은 게 제가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거에 저는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내 치부를 보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힘든 거를 다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반면에 챗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만날 사람도 아니고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쉽고 편리해서 AI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빠른 해결을 간단하게 받는 점에서 AI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심리 상담이 더 깊은 감정적 교류를 남겼지만 학생들은 끝내 AI 챗봇과의 상담을 선택했습니다. 더 깊은 대화보다 더 쉽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이 향한 건데요. 편안한 선택의 뒤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즉각적이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지지적일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만큼 도움이 분명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 인간관계는 이 정도로 깔끔하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약간 진흙탕처럼 상대 기분도 배려해줘야 될 때도 있고, 상대도 바쁘면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있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줄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만약에 AI 챗봇과 채팅하는 거에만 너무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상대 반응 평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회피하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AI는 나한테 전혀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사람이랑 할 때는 이런 것들 내가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하면 조금 더 고립되는 방향으로 AI 챗봇한테만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좋지가 않을 수가 있기는 하죠. 내가 정말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이 심해졌을 때 AI에게만 의존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의 경우가 그래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아주 초기 증상에서는 단 몇 번의 심리 상담만으로도 내가 우울을 잘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더 심해졌을 때, 근데 그 더 심해지는 그 타임을 내가 놓쳤을 때는 아주 짧은 기간의 상담이나 짧은 기간의 전문적인 치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AI 상담이 위험한 이유는 사람을 더 혼자 남겨두고 회복의 시점을 늦출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더 치명적인 문제로 꼽는 것은 AI가 사용자의 말에 담긴 숨은 의미와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계는 정말 위험한 순간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의 제한점 중 하나는 이 맥락 파악하는 게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챗GPT가 어떤 질문을 연쇄적으로 했을 때 이 질문의 의미들이 뭘까, 이 숨은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언어적인 표현으로만 얘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볼 때 이 사람의 표정이나 비언어적인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챗GPT를 사용해가지고 자살 관련해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너무 자세히 알려주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사실은 챗봇이 내릴 수가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오히려 자살을 조금 더 용이하게 도와줬던 거 아닌가, 이런 것들 또한 어떻게 보면 챗GPT 아니면 챗봇의 한계점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AI와의 대화는 이미 많은 청년들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위로는 더 빨라졌고 대화의 문턱은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편안함은 있었지만 깊이는 달랐고, 응답은 있었지만 이해는 끝내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I에게 건네는 마음은 과연 어디에 닿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기술이 아닌 관계의 문제를 다시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